제가 뭘 위장 탈당을 했습니까? 뭘 위장했습니까? 탈당 안 해놓고 탈당했다 했습니까? 법당 약속 누가 했어요? 봤어요? 확인했어요? 이제는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당적에 관한 자유로운 거취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본인의 당적 복귀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이게 꼼수 막 이런 식으로 좀 평가됐었는데 법안 통과를 위한 어떻게 보면 민영배 의원의 어떤 결단이었다라고 좀 평가를 받는 것이 좀 맞을 필요, 그렇게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그제 이른바 검수완박법은 유효하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한 고비를 넘긴 민주당에서는 위장 탈당 논란이 있었던 민영배 의원 복단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꺼내들며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이나 이런 것이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 한동훈 장관이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점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헌재 결정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한 건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도 했지만 결론은 공감하기 어렵다는 이런 발언. 박상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헌재 재판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를 놓고 네. 정치재판소다. 뭐 이게 이제 어느 한쪽에서 하는 얘기만이 아니고요. 정말 이 5대4가 희비를 갈랐잖아요. 이미선 재판관이 절차적으로는 문제 있다는 데서는 인정을 하고 그래서 5대4가 됐는데 그렇다고 이 법이 뭐 법을 아니라고 할 만큼은 또 아니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또 저쪽에 쓰는 바람에 4대5가 5대4가 되면서 이상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나온 그 유명한 말이 음주하고 차를 몰았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해서 유명했지 않습니까? 내가 마리화나 즉 대마초를 입에는 물었다. 그런데 빨아들이진 않았다. 그게 지금도 희화화되는 유명한 얘기인데 이러는 바람에 지금 사실은 이게 5대4로 해가지고 만약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안 됐다면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하려고 했다는 그 고백까지 나와요. 그래서 살아나니까 이번에는 이 문제를 일으킨 어떻게 보면 한동훈 법무장관을 탄핵하겠다 이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오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겸허하게 민심을 따라서 움직여야지 이제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5대4 판단으로 어쨌든 뭐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는 무시하고 이게 검수완박법을 철회할 만큼 잘못한 건 아니다라는 점만 부각해가지고 몰고 간다면 여론의 역풍이 어디로 불지 저는 모른다고 보거든요. 네. 좀 이럴 때일수록 서로 자중했으면 합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 일각에서는 뭐 탄핵 얘기까지 나오자 한동훈 장관 어제 즉각 입장문을 냈습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7일 예정된 국회 법사위에서 한 장관은 현안 보고에 나설 예정인데요. 최진봉 교수님, 헌재 결정 둘러싼 민주당과 한 장관의 설전 계속될 걸로 보이죠? 뭐 계속 되겠죠. 근데 저는 한 장관의 발언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법무부 장관이시잖아요. 본인이 정치인이십니까? 뭐 국회의원입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렸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러면 헌재 재판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더라도 정치인은 그럴 수 있어요. 뭐 왜 그렇게 했냐 정치적 판단이라 비판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장관이시고 공직자시고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본인이 생각할 때 좀 불만이 있고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나중에 정치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건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분 입장에서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탄핵 문제는 저는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뭐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있지만 도리어 지금 한 장관이 얘기한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적으로는 본인한테 도리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을 하면 이런 거잖아요. 소위 때리면 더 커지는 또 그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뭐 이 하나의 문제만 가지고 물론 한 장관이 지금까지 정치적 발언한 건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장관을 맡으면서 그런 정치적 발언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한 장관에게 도리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저는 추진할 거라고 보지 않고요.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나오는 것은 이제 한 장관의 저런 태도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수완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요, 통과된 법의 내용이 위헌이 아니고 효력도 유지하라고 결정했지만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고도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두고 법조계나 정치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인데 허주연 변호사님, 논란의 여지는 계속 남아 있는 걸까요? 앞으로 계속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상당히 저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좀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지금 절차적 하자,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 문제가 일응의 절차적 하자로서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는 했지만 이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면서 나중에 이 절차적 하자가 치유됐다고 본 거거든요. 헌법재판소의 근거는 어쨌든 본회의에서 이 국회의원들이 가서 심의 표결권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치유됐다, 이렇게 논리를 내세운 건데요. 우리 민주사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가지는 의미는 사실 그 절차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가장 유유적절하게 보장한다는 어떤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평가받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여당 의원이나 뭐 한동훈 장관이라든가 검사들, 이번 청구인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게 치유될 정도의 하자였냐라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어쨌든 장관과 검사들이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 자체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검사의 어떤 수사권이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 법률상 권한이라는 것을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일응의 본안 판단에 준하는 내용이 나오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 검수완박 입법 내용 자체가 어떤 부분에서 위헌이고 어떤 부분에서 합헌이고 하는 부분을 자세히 판단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그 수사권을 조정한 걸 재조정한 검수 원복 시행령 문제라든가 중수청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이게 확실하고 간명하게 해결책을 듣지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서로 공방을 벌일 수 있는 여지를 결국에는 남긴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허 변호사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은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정미경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수사권은 기소권은 수사권은 다 헌법상 권한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기소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 전제 조건이 수사할 수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수사는 안 하고 기소만 하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정신은 그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각하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 슬쩍 넘어간 이런 거는 굉장히 비겁한 거죠. 본인들도 그게 양심에 걸렸을 거예요. 저는 핵심이 이렇게 봐요. 절차를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근데 그 절차를 만들어 놓는 의미는 뭡니까? 지키라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절차를 꼼수로 지키지 않고 위장 탈당을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앞으로 절차를 위반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겠습니까? 명의를 대여해 주는 행위라든지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 이런 꼼수를 피워가지고 자꾸 피해가는 거를 우리 법이 현재 처벌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당사자들이 야, 헌법재판소도 이렇게 꼼수하는 거 전부 다 인정해 주는 건데 결과적으로 왜 우리를 처벌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판사들이 대답할 건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재판부가 역사의 기록에 남길 거고, 자기의 개인적인 성향, 예를 들면 그 민주당 성향을 가진 그분들이 이 민주당을 그 지지하는 판결을 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 이거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이 이해해 줄 것인지 이거에 대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국회 표결권 침해 문제를 지적한 상황이지만요. 민주당 내에서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위장 탈당 그리고 꼼수 탈당 논란이 있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에 대한 복당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 의원은 복당 기회가 된다면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여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위장 탈당이라고 얘기하는 분들하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당시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 토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원인은
국민의힘의 난동 때문이에요. 표결하는 과정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게 국힘의 의도적인 도발이었다고 생각해요. 복당은 기회가 주어지면 해야죠. 당에서 하자고 하면 해야죠.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와중에 꼼수 탈당의 장본인인 민영배 의원은 복당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동네방네 무죄라고 떠들고 다니는 꼴입니다. 네, 헌재 결정 하루 만에 나온 민주당 행보, 당 안팎에서 여러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최진봉 교수님,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당에서는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마치 민주당이 모두 다 그냥 민영배 의원을 복당시키는 걸 다 찬성한 것처럼 비춰지는 건 저는 약간 현실하고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절차상의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다만 이제 이게 국민들이 볼 때 그럼 도덕적으로 이게 정말 탈당한 게 진심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싶어 탈당한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우려를 갖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당장 복당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인 이것도 제 예측입니다. 총선 다음 내년 총선 전에는 복당이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네. 한 번은 어쨌든 비판을 받더라도 아마 시행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헌재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복당을 시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헌재 판결 이후 정치권의 후폭풍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